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왜 살은 더 찔까? 매일 만보를 걷고 현미밥을 먹는데도 왜 건강검진 결과표엔 대사증후군 주의라는 빨간 도장이 찍히는 걸까요? 당신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울 속 내 모습은 늘 부어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이 억울함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병원에 가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살이 안 빠진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운동 더 하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수치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치 뒤에 숨은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이자 에너지의 지휘자, 바로 목 아래에 위치한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 갑상선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상당수가 사실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한 의사가 있습니다. 에이미 마이어스 박사입니다. 그녀 역시 당신과 같았습니다. 의대생 시절 그녀는 갑작스러운 공황장애와 불면증, 그리고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갑상선을 그저 파괴해버리자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의 표준치료법이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그녀가 찾아낸 갑상선 커넥션의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아주 정교한 스포츠카입니다. 그런데 엔진의 온도를 조절하는 부품이 고장났습니다.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는 나가지 않고 엔진에는 그을음만 잔뜩 낍니다. 이것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와 대사증후군의 관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칼로리를 태우는 대신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죠. 당신이 먹은 밥 한 숟가락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뱃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병원은 TSH,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만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호르몬인 T3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당신의 혈액 속에 호르몬이 떠다니면 뭐합니까? 세포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 당신은 여전히 춥고 뚱뚱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갑상선 문제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정의입니다. 바로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것이죠. 쉽게 말해 내 몸의 면역 군대가 나의 갑상선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아군에게 총을 쏘는 이 끔찍한 내전,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범인은 당신이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의 이름은 바로 글루텐입니다. 밀가루에 쫄깃함을 주는 그 단백질이죠. 마이어스 박사는 분자 모방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글루텐의 분자 구조는 놀랍게도 갑상선 조직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당신이 빵을 먹으면 장을 통과한 글루텐을 보고 면역계가 출동합니다. 적이다! 공격해! 그런데 흥분한 면역계는 글루텐과 비슷하게 생긴 당신의 갑상선까지 무차별 폭격해버립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당신의 대사 엔진은 공격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잠깐, 글루텐이 어떻게 혈액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원래라면 장이라는 튼튼한 성벽이 막아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스트레스, 항생제 남용으로 당신의 장벽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뚫렸습니다. 이것이 새는장 증후군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독소, 글루텐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대사증후군의 근본 원인이 잔 건강에 있다는 사실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식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소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치약의 불소, 수돗물의 염소, 소파의 난연제까지. 이 독소들은 화학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재료인 요오드와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요오드 대신 이 가짜 독소들을 갑상선에 채워 넣습니다. 불량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리 없죠. 대사 기능이 멈추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쏟아져 나오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은 억제됩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를 늦추도록 설계되었거든요. 당신이 살을 빼려고 굶고 무리하게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역설적으로 몸은 비상사태다, 지방을 저장해 라고 외치며 살을 더 꽉 붙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주는 갑상선 호르몬 약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약은 부족한 호르몬을 잠시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난 장벽을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글루텐의 공격을 막아주지도 독소를 빼내주지도 못하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약을 먹어도 여전히 피곤하고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 볼까요? 마이어스 박사는 28일 만에 몸을 재설정하는 마이어스 웨이를 제안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4가지 기둥입니다. 첫째,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끊는다. 둘째, 부족한 영양소를 채운다. 셋째, 장을 치유한다. 넷째, 독소를 배출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이 4주간의 여정이 당신의 대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별입니다. 딱 30일만 글루텐과 유제품을 완전히 끊어보세요. 콩과 옥수수도 잠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사냐고요? 걱정 마세요. 이것은 평생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면역계가 진정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지 말자는 거죠. 신선한 채소, 질 좋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은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음식을 끊는 동안 우리는 장을 수리해야 합니다. 마이어스 박사는 이를 포활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균을 제거하고 소화 요소를 채우고 유산균을 심고 장벽을 복구하는 것이죠. 사골 국물, 글루타민 같은 영양소는 장벽의 구멍을 메우는 최고의 시멘트가 됩니다. 장이 튼튼해지면 뱃살의 원인이던 염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사를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셀레니움, 아연, 그리고 철분입니다. 이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꿔주는 핵심 일꾼들입니다. 브라질 너트, 굴, 붉은 살코기를 식단에 추가하세요. 특히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영양 흡수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고함량의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채워줘야 차가 달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에 좋으니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지 하며 미역국을 몇 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요오드는 오히려 불난집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어스 박사는 먼저 자가면역 반응을 잠재운 뒤에 요오드를 신중하게 추가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조건 좋다는 건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가 우선입니다. 독소를 줄이는 것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물병 대신 유리병을 쓰고 프라이팬을 코팅팬에서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우나나 반신욕은 몸 깊숙이 박힌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깨끗해질수록 당신의 대사 스위치는 더 빠르게 켜집니다. 그리고 제발 자신을 그만 몰아세우세요. 살을 빼야 해라는 강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하루 5분 깊은 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갑상선 기능이 살아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치유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더 피곤하거나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이오프 현상이라고 하죠. 나쁜 균들이 죽으면서 마지막 발악으로 독소를 내뿜기 때문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몸이 치열하게 싸워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조금만 견디세요. 이 고비만 넘기면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안개가 걷히듯 머리가 맑아지는 브레인 포그 소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퉁퉁 부었던 손가락의 반지가 헐거워지고 피부의 건조함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굶지 않았는데도 체중계의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대사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협력입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라면 몸이 좋아지면서 약의 용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 진단으로 약을 갑자기 끊지는 마세요. 기능의학을 이해하는 의사를 찾아가 당신의 식단 변화와 몸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며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대사증후군과 갑상선 질환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약 한 알에 내 건강을 전적으로 맡기지 마세요. 당신이 입에 넣는 음식, 당신이 마시는 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바로 당신의 약입니다. 에이미 마이어스 박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밀가루 대신 신선한 샐러드와 고기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설탕이 든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장을 살리고 갑상선을 깨우고 멈춰버린 대사를 다시 뛰게 할 불씨가 될 것입니다. 목 아래 작은 나비가 다시 날갯짓을 시작할 때 당신의 삶도 다시 날아오를 것입니다. 무기력과 비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본래 당신이 누려야 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회복 탄력성이 강하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라고요.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